방송공장 안원구의 쇼미더머니. 안녕하세요.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구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팟캐스트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를 허진모 석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장홍입니다. 아이고. 이제는 이제 구탄쯤 됐으면 이제 사고에 짧게 갈 때도 됐잖아 이제. 아니 지난주에 제가 뭐 안원구 천장님의 라이트 핸즈, 민우 위원장님의 레프트 핸즈 그거보다 짧아졌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저희 여기 있는 그 청취자분들도 저희 쪽으로도 좀 땡겨야 될. 땡기려고. 예. 저는 팟캐스트 개 저지방이라고 이름도 부끄럽네요. 네, 팟캐스트 개 저지방이라고 코미디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김민석과 함께. 네. 개 저지방. 네. 개그맨들의 저절로 지식이 쌓이는 방송 해가지고 개 저지방입니다. 네. 아니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김영삼 씨랑. 근데 지금 나오는 요 스펙이 그 당시 한 15년 전에 나왔으면 지금 동엽이 형 누르고 그 이상 유재석 씨도 약간 누르고 진짜 할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우리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원구 청장님과 함께 플란다스의 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장님. 네, 플란다스의 개주 안원구입니다. 네. 네. 우리 플란다스 개 어떻게 특별 회원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716명이 지금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요. 한 36억 정도 지금 갈 길이 머네요 지금. 예.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로또 될 것 같거든요. 네. 되면 되면이 아니라 될 것 같은데 일단 절반 그래서 63억 제가 바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되든 안 되든 확실히 되면은 연락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저 형은 김영삼 씨. 예. 김영삼 씨. 티나? 많이 나. 많이 나는구나. 많이 나. 됐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사라질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우리 대신증권, 우병우, 현대그룹 비선실세 뭐 수상한 거래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뭐 요즘 방송 반응이 좀 있다고. 예. 일단 대신증권 노조에서 저희 방송을 전부 다 링크를 해서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궁금한데. 뭐 꾸준히 그쪽에서는 하여튼 1,000건 정도를 받더라고요. 예, 게시판에 직원이 한 1,500명인데 어제 올린 거예요. 빨리도 안 올렸습니다. 근데 1,000건 정도 받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이트를 가보니까 이종 격투기 사이트인데 거긴 회원이 100만 명이더라고요. 거기도 올려놨어요 누가. 그래요? 예. 그 대신증권 계좌 하나 트면 담보 유지비율도 확 늘려주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측에서 형을 싫어할 거야. 그런가? 형, 수탁 거부할 수도 있어요. 계좌 들어가시면. 형한테 이상한 정보 줄 수도 있어. 100배짜리 있다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파탄시켜서 훅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알았어. 그리고 여기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있는 댓글을 좀 대신증권 게시판요. 사내 게시판. 근데 이제 거기 댓글 중에 그 이상한 댓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뭐가 보이는가, 그다음에 꼭대기는 뭔가 뭐 이렇게 거기 써놓은 게 있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황두현 씨가 그 대신증권 회장님을 그 꼭대기 아줌마 뭐 이래버렸잖아요. 감히 그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예전에는 대신증권 회장님 방이 3층에 있었는데 요번에 26층 제일 꼭대기로 옮기셨대요. 그래가지고 황두현이가 성견지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원구 청장님에 대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증권하고 오랜 마찰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희 노조가 회사 측하고 안원구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그렇죠. 영광이죠. 안 청장님 화이팅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시끄러워지겠다고 막 이러면서 거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시아나가 요즘에 그 갑질로다가 그 적폐 타이틀을 거머쥐려고 한다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거기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아니 저희가 또 대신이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여태까지 어떻게 싸워왔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김영삼 씨 또 미국 가는데 저희가 그 17반 몇 입씩 모아가지고 빵이라도 사서 보내야 돼요. 왜냐면 10몇 시간 가는데 밥도 못 먹고 갈 거 아니에요. 아시아나 타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알거든요.
이제 형이 주스하고 김밥 근데, 사줄게.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사실은 대한항공 이렇게 엿먹고 있을 때 예. 사실 제가 만약에 아시아나 쪽이면 지금 우리가 이거 완전히 이제 짱 먹을 때다 해가지고 오히려 딱 단속하고 일 없이 딱 이렇게 약간 이미지 관리하고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대한항공 제가 봤을 때 의외로 이렇게 대기업 뉴스가 나오면 신문 같은데 많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엄청 광고가 나와 막 기사가 크게 뜨길래 이 기사는 분명히 대한항공 측에서 아니 왜 지금 우리 광고 내는데 아시아나 기사는 크게 안 써주냐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진짜로. 왜냐면 그것도 뭐 업체별로 그렇잖아요. 대한항공 측에서 따질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 크게 쓰고 이거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안 쓰냐고. 이거. 한 말씀 더 드리면은요, 사실 이제 그쪽 직원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원구 청장님이 대신증권의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게 나의 보호막이 생겼다 하는 그런 마음의 위안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항공 말씀하시고 아시아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신증권도 이쪽 업계에선 아주 좀 뭐 대표적인 예로 들으면 여기 노조위원장도 사실은 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복지 판결을 받았죠. 파기환송이 됐어요. 네. 그래서 고등법원 가서 다시 그래 이거는 해고는 부당해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보통 회사는 사실 복직을 시키죠. 그렇죠. 근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라고 하나요? 또 갔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들을 보면 여기 직원들이 안 청장님이 자기의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의 위로와 이런 그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 생겼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크게 반영이 된 청장님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요즘 그 근래 사건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이 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촛불 민심의 힘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그 정경유착,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 주는 아시아나항공, 예? 한 주는 뭐 대신증권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시청 앞에 모이다 보면 한 10년이 지나도 그만큼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진짜 힘이 되어주고 계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멋지십니다 진짜. 네. 그 대신증권은 사실은 추가로 제가 녹취 음원도 좀 몇 개 더 있고요. 그다음에 청장님께 오늘 아침에 보고 드린 뭐 좀 몇 개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이 나오면 나중에 추가로 한 번 더 방송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이건 소문이 좀 퍼져서 그 여자 회장님께서 그 황두현 씨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회장님이라고 해야지. 꼭대기가 뭐야. 우선 호칭에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네,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정도 얘기면은 그 밑에서 회장님께 보고가 들어갔을 텐데. 아니 이거 황두현이 그 양반이 나한테 꼭대기 해준 말하고 기분이 충분히 나쁠 만한데. 그렇죠. 아니 그나저나 오늘 그 좀 의외인 게 대신증권 그 직원분들이 저희에게 진짜 큰 버팀목이 되어주신 안 청장님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이 있던데 의외로 그 댓글을 저희가 읽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청장님은 지금 계속 가만히 계세요. 뭐라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분들에게. 근데 사실 저는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삼성 있잖아요. 이런 뉴스들이 삼성 뉴스를 다 가리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큰 지금 그 사건을 지금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금 뭐 대신증권, 현대증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쪽도 지금 계속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저는 그 뒤에서 작용이 삼성 쪽에서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언론 조정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도 꼭 잊지 말자. 물론 뭐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사라져서 안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삼성. 그걸 꼭 기억해야하는 거죠. 그리고 다스. 네. 다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점점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잊혀지기 전에. 아 맞아. 방송 정정 보도를 저희가 정말 근데 이런 실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진짜 심하네. 근데 아니 이렇게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리고요. 예. 뭐 저희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은 언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정 보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회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한일 이화 사건을 변론하면서 무죄를 이끌어낸 판결에서 좀 수정할 내용 잘못된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그냥 그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한 4,500억 정도의 횡령 배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김영삼 박사님께서는 한 서너 번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동부지검이 그 당시에 4,500억이 아니라고요. 1,700억 원. 1,700억. 그 배임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것이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론을 해서 무죄가 됐다. 변론이 로비했겠죠.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압력이나 겠죠. 아니 로비에서 뭐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500억이 아니라 1,700억이었고 업무상 배임하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었다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실수를 하시면 어떡해요? 또 허위사실 유포로 또 한번 갈 뻔했어요. 그분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고작 500억 해먹었다고 지금.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4천억을 주주대표 소송을 당하셨더라고요.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한일이 회장님께서 이것도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냥 진짜 궁금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왜 회사 이름을 저렇게 지어요? 한일 이화 이렇게 어렵게 발음도 어렵고 그 일본 회사 같이 꼭 이렇게 한일 이화 어려워야 못되죠. 삼성 너무 쉽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두개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나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대근 레옹 치과 하필이면 왜 레옹 치과요? 레옹? 예. 나폴레옹 치과 하려고 그랬는데 간판이 작아가지고 두 자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뭔가 희망을 상징하잖아. 나폴레옹 치과.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떠야 돼요. 그렇죠. 나 거 하나만 떠야 돼. 근데 강남 치과 이러면은 그거는 키워드가 그렇지. 등록도 안 해줘. 그래서 짧으면서 검색했을 때 내 거만 뜨는 거 이걸 검색해 보니까 이제 레옹이 딱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이게 머리가 좋아, 아무튼 김 박사가 외우기 쉽고. 그래서 나폴레옹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간판이 내 자가 안 들어가면 치과를 빼야 돼. 나폴레옹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과를 넣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나포를 빼야지. 치과를 넣고 나포를 빼야지. 그래서 레옹 치과가 된 거예요. 또 그런 또 숨은 또 구충이 있었네요. 그래서 만약에 간판이 더 작았으면 이제 브렉 치과 했을 거야. 한자로 나밖에 없는 치과. 그렇네. 알겠습니다. 레옹 치과. 강남역 10번 출구. 형님. 알았어.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지금 마인드로 친절하게 위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니 하나 나지 남은. 사랑니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혹시 이런 거 자랑 뭐 방송에 지장되거나 그러면은 그냥 과감 없이 편집하시면 제가 조금 서운해요. 우리 이렇게 떠들잖아. 그러면 지금 안영근 청장님 팬들이 너네 빨리 본론으로 안 들어가냐 이렇게 하시니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형님께서 다스 강경호 사장을 전격 경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MB 구속을 틈타서 형이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우선은 그래 내가 봤을 때 이쯤이면 먹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우리 청장님 견해는 전혀 다르신 것 같다고. 지금 다스 강경호 사장을 포함한 그 이사들 몇 분을 같이 경질을 했는데요. 언론에서는 그거를 뭐 형제간 분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배신했다. 지금 이제 이명박 씨가 구속된 틈을 타서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 강경호 사장이 면직을 됐고 송현섭 사장이라는 사람이 새로 이제 그 새 사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문성 씨라고 옛날에 그 140억 비자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때 감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40억을 뭐 특검에서 밝혔지만 그때 감사로 있으면서 재직해서 찾아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부사장으로 다시 하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임훈호라는 이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 또 김상범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스 아산이 공장이 있거든요. 그 아산 공장에 그 이사 대우로 있던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또 데리고 왔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상은 씨 쪽 사람인 걸로 이제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숨은 문제가 뭐가 하나 있냐면 다스에 지금 감사로 있는 사람이 신학수 씨라는 분이에요. 네. 신학수 씨는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 민정 1비서관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명박 씨 핵심 중에 측근이죠. 핵심 측근인데 2015년 7월부터 다스의 감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변동이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상당한 트릭이 좀 숨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감사가 지금 내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는 분이 신학수 씨래요 지금. 그런데 신학수 씨는 지금 변동이 없고 이 겉으로 보기 외형상 이상은 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앞세움으로써 마치 이상은 씨 체제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는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스 내부 사정이 아주 정통한 그 분들이 몇 분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상은 씨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상은 씨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믿고 쓰네요. 저도 그게 제가 봤을 때 아이러니예요. 보여지는 거는 사실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 그 이동영 씨라고 있잖아요. 이상은 씨 자제분. 서운하다고 막 그 녹취록 나오고. 예, 그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 회사의 자리를 못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상은 씨 쪽에서 실제로 경영권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그 행보를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회사의 자리를 전혀 오래 가지질 못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누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동영 씨가 자리를 찾았다 그러면은 그 이상은 씨의 쿠데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아유, 각하 죄송해요. 뽀록났네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뽀록날지 모르셨겠다. 네, 다 알아버렸네. 그래서 이상은 씨 회장, 이상은 회장이 의중이 담긴 인사는 아닌 걸로 일단 보여지고, 그 신학수 씨의 그 아주 그대로 자리 건재하게 유지하는 것. 각하께서 그 저기 사실 거기서 별로 하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생각나는 이름 좀 적고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럼 이렇게 전진 배치를 하고 또 마치 자기 아들은 또 지금 뺐잖아요. 그 이시영이라고 그때 그 부사장 CFO까지 갔던, 완전히 지금 평사원으로 그때 강등시켜가지고 지금 빠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씨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갑자기 전무까지 올려가지고 CFO로서 모든 걸 장악해 하던 아들은 갑자기 빼버리고 이런 형태를 꾸며가지고 이명박 씨하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갔느냐. 그런 이분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재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재판 내용이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금 현재 그 횡령 배임 문제하고 그다음에 뇌물죄 부분이 성립되는데, 그게 다스로 인해서 생긴 거란 말이죠. 그 다스와 인연인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다 이러면 그 입증이 된다면은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제기된 문제를 그대로 다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한 재판 전략 차원에서 지금 꾸미는 하나의 그 일종의 것이 아닌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이동형 씨인가요? 예. 그분이 딱 다 먹어버리고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상은 씻고 되는 거고 자기는 무죄가 될 텐데 그걸 이렇게 못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형 씨는 경영권을 한번 잡아보려고 이시영 씨하고 한번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상은 씨는 그렇다 치지만 이동형 씨는 사실 한번 욕심이 낼만 하지 않나요? 거죠. 작은 아버지가 자꾸 자기 아버지 거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 거라고도 하고 또 자기 아버지는 또 자기 아버지 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지금은 진짜. 아니 근데 그 회사에다 자리 하나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시트 만드는 회사니까 시트 많이 남는 거 그냥 하나 얹어 놓으면 되는 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동영 씨가 여기 우리 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박박 우기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액션 썼어요. 제 생각엔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히지 않을까요 어디? 근데 조카를
항상 뭐 저기 세조도 뭐 조카 죽이는 왕은 한둘인가요, 사실? 또 재미있던 게 지금 보면은 사내 게시판에다가 그 이제 면직된 강경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인사 명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름 작전은 그러니까 약간 프로레슬링을 한 거네요. 이렇게 내가 세게 때릴 때 프로레슬링 보면 맞는 사람이 그 발 구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때릴 때 다리 한번 하는 것처럼 지금 프로레슬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때릴 때 세게 때리는 척 하는 걸 봤고 맞는 놈도 크게 맞는 척 하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프로레슬링 그 사례가 아주 그 적절한 비유 같아요. 비유대로 뭐냐면은 사실 이상은 회장은 카드를 한 300~400만 원 썼다고 해가지고 그때 강경호 사장한테 막 서류가 날아가고 이랬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고. 그런데 그 이상은이 강경호를 잘랐다고요. 그러니까 그날 잘랐어야지. 그날 잘랐어야지.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던 사람이 이상은 회장한테 비상 대책을 할 수 있도록 비서실을 강화를 시켜주고 그다음 또 3월달은 핵심 측근들을 이제 전진 배치를 시킨 거예요. 4월달부터 이상은 씨가 이제 회사를 본격적으로 출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출근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나 보네. 그래서 이런 바지 사장이 아니라 이제 우아기까지 걸친 우아기 사장 되셨네. 근데 실질적으로 바지 회장이었죠. 바지 회장이고 그때 당시엔 카드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술값으로 너무 많이 썼다고. 누가 이렇게 썼냐고, 누가 쓰라 그랬냐고 이렇게 했던 분을 지금 와서는 비상대책위원 다 만들어주고, 근데 그분이 자기를 잘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건 쇼치고는 프로레슬러보다 더 쇼가 좀 준비가 덜 된 연습하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프로레슬링 이게 진짜 사실은 무술 잘하는 애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연습을 좀 덜하고 나온 것 같아요. 급하게 지금 하느라고. 그래서 진짜 맞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아구도 잘 맞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그 이왕표 선생님 체육관 갔었어요. 저 당산동인가 영등포에 있었는데 그 인터뷰하다가 저도 모르게 에이 선생님 저기 레슬링은 이렇게 쇼라는 말이 있는데요. 갑자기 쇼? 그냥 저를 이 매다 꽂았거든요. 진짜로 허리를 못 써가지고 진짜 한 6개월 고생했어요. 이 쇼라는 것도 사실 이게 그 청장님 말씀대로 이 손뼉도 맞아치고 서로 실력도 비슷하고 키워야 되고 이게 아구가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진짜 좀 코미디를 하는 거 있네. 너무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근데 원래 지금 이거를 하려면 사장을 해임하려면 그럼 이상은 씨는 무슨 권한으로 한 거예요? 원래 차명이면은 차명 계좌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차명 소유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차명 소유고 원래 이 사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를 세우려고 하면 주총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주총 결의사항인데 물론 이건 전부 다 뭐 이명박 씨의 차명 주식들이고 유일하게 20%를 가지고 있는 이제 캔코가 이제 실질적인 주주죠. 근데 이걸 그 절차 없이 지금 아마 했는 것 같은데. 주총을 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쇼를 해도 좀 어설픈 쇼를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150억을 그때 모았을 때 우리가 샀으면 3%를 샀으면 우리가 이거는 뭐 이게 쇼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금방 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주총에서 3%만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 제한 조치를 우리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대표자 임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선임이라든지 뭐 신학수 씨나 이런 사람들 바로 감사를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사실 이 모든 것들 이 외에도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참 그때 모아가지고 못 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지금. 잠깐만요. 150억.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150억?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제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이제 인식을 한다면 빨리 우리가 이제 한번 모아서 그 제대로 된 견제도 하고 또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그 다스의 해외 법인들이 14개나 있잖아요. 그 14개 해외 법인들이 지금 다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뀐 정황들이 지금 계속 우리한테 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도 제대로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모든 다스 해외 법인들이 지금 다스의 자회사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주주 그 등기부 등본을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몇 개는 지금 벌써 이미 다 넘어갔어요. 아직 못 밝힌 것도 제대로 봐야 될 넘어간 것 게 같아요. 아니라 그냥 증거 인멸인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소유주가 바뀐 거죠. 일부분은 싱가포르에 있는 그 인티어 다스라는 그 회사에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매그너스 다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주주가 된 게 각하하고 있고 이 이명박 각하하고 싱가포르 쪽하고도 원래 조금 연관이 많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스 컨트롤러지라는 회사가 다스의 자회사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 노스 아메리카라는 자회사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건 사실 이시영 씨가 주인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는 것들이 조사가 지금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아직도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다 지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시영 그 어린애가 그걸 사실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명박이 구속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찾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각 이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이 검찰은 지금 입장이 이런 것 같아요. 기소를 했는데 기소해놓은 내용조차도 지금 부인하고 나오니까 그걸 이제 입증을 한다고 지금 검찰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고 국세청이나 또 이 수사를 해야 될 다른 검찰이라든지 뭐 또 이런 데는 구속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봐도 된다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방송하면서 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명박은 점점 재판을 지연시키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도 법상 이게 시간 끌기 해가지고 나중에 이명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환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니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정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이니까 그래도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러면 이상훈 씨 거 돼버릴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사실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진짜 그 뭐 사람이 사망을 하면은 공소 없음으로 그렇죠.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면 뭐 그 처벌해야 될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그거죠. 우리나라 법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은 누가 지금 뭐 소유권을 가지고 자기가 행사할 수 없다라는 법 같은 게 제정이 되면 시간 끌기를 아무리 한다 한들 정확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가 아들이 이시영이 찾아갈 수도 없고 그게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명을 못하면 국고로 환수된다든가 이런 법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진짜 알고 궁금했어요. 있는데 그게 왜냐면 형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명박 각하가 돌아갔을 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갑자기 이상은 씨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갑자기 그랬을 때는 이거 이시영 이동영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이시영이 우기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동영 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두 분 다 돌아가셔 버렸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가면은 이제 지금 이 상태로 만약 시간이 끌다가 딱 넘어가 버리면 이제 등기상 내용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농후하죠. 그 밝혀져서 이제 실소유주 문제가 지금 그 밝혀져 가지고 확정이 된다면은 모를까.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돌아가신다. 그러면 뭐 등기상의 그 장부상 내용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건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미국이나 독일이었다면 지금과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나라와? 아니면 미국과 독일은 좀 법이 다른가요? 그 일반적인 그 법은 뭐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로서는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특별법식으로 저희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 불법재산 환수단을 지금 발족을 했잖아요. 그 걱정이 뭐냐면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하면서부터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이걸 많이 전파를 해주고 그분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줄 수밖에 없다. 안원구의 뉴스아청 공장.
약간 이제 속마음을 들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뭐 추접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로지 돈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이시영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버지 그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으로 밝혀지고 아버지는 처벌을 받고 자기는 그게 자기가 상속받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고 이동영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다가 그냥 갑자기 두 분 다 이렇게 가셔버리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겠지만 아니 근데 뭐 그런 사람이 가정을 한다면 나이가 다 70이 넘어가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재벌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건도 예. 이미 작전이 돌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차명은 차명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저희 이제 뭐 혹시나 누가 사망할 거에 대한 가정 좀 해보셨지만 이분들 주변에는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미 제압할 거 제압해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장님께서는 이거는 형이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더 그 한 표를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만약에 형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면 사실은 반발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어야죠. 막 진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싸우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로레슬링 선수 그렇죠. 한 명만 그냥 아픈 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이것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뭘 장악했는데 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네. 그렇잖아요. 너무 여기저기서 이상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장이 자기가 잘렸다고 글 써갖고 반발하고 그러는 건 노조나하는 짓이지 사장 그렇게 안 해요. 그렇네요 진짜. 네. 이게 코치를 이상하게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차라리 민 위원장님께 의뢰를 했으면 네, 저는 그러면 디테일하게 그림 그리실 텐데. 그럼요. 저한테 줬으면은 퐁당 빠지게 해주네. 진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진짜 플란다스에게 참여밖에 없네요. 무조건 150억 빨리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 속이 너무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진짜 어땠을까? 나 진짜 그 안에 궁금하긴 해요. 150억이요? 아니요, 그 안에 다스 속이. 다스 속이 예. 회계나 이런 거 예. 진짜 누구 거고 어떻게 됐고 처음에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갖고 이런 것도 안에 들어가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번 일을 이게 딱 마주치다 보니까 그때 150억 못 산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얘네들은 작전에 돌입한 겁니다. 이거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여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주주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데 그걸 지난번에 원천 차단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총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진영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 때문에 사실 그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고 계시지 않지만요. 사실은 저는 그때 못 사게 된 배경을 제가 몸으로 다 느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 못 산 거예요? 몰라요. 못 사게 한 각하가 힘 좀 썼겠죠. 각하를 뭐 같이 근무는 안 했지만 같은 현대 출신이잖아요. 각하 스타일 너무 잘 알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현대그룹에서는 소문으로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현대그룹은 서로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결제할 때 거의 연필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면 그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지워요. 그러면 이제 밑에 놈이 뒤집어 쓰는 거죠. 나는 결제 안 했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당하다 보니까 밑에 분이 사장님이 사인을 하면 그 사장님이 제가 MB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밑에 사람이 당하다 보니까 연필로 사인을 하는데 거기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확 붙여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현대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요. 그러니까 연필로 사인한다는 뜻은 이런 거죠. 너네가 이렇게 한 거지. 우선은 하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우선은 해. 연필 사인이라는 건 어쨌든 우선은 해. 그렇지만 나는 책임지지 않고 잘못되면 나는 내 이름 지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게 해요. 다 지우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게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뭐 이모 사장님, 어떤 사장님.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을 저한테 평가하라 그러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저는 MB 숨 쉬는 것도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 좋은 사람들은 숨 쉬는 것만 믿는다고 그러죠. 네. 저는 숨 쉬는 것도 안 믿어요. 그래요. 이미 이제 이거는 작전을 짜고 들어온 거고요.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150억을 모아서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못 산 것이 너무 억울하고 그때 그것을 못 사게 했던 세력들은요.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이렇게 된 마당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모을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같이 모아서 150억 다시 모아서 한번 진격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찾아야 그 사람들이 그 뒷구녕으로 예.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사기친 그 또 수많은 돈들을 또 찾고 예. 네? 또 저희가 또 강력하게 또 처벌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다스라는 회사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다스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납품을 받은 회사입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에 대한 어쨌든 그런 강력한 그런 나쁜 점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조 없애고 선봉해서는 내가 현대차 쪽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 다 밑에 그 하청업체들 들어봤습니다. 예. 다 현대 쪽입니다. 실제로 노동 탄압을 제일 먼저 앞장쓴 게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진그룹 이런데 전면에 걸려가지고 저 모양인 거지.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이 나라는요. 권력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다스라는 회사 이 작은 게 아니라 이 다스를 통해서 원청인 회사의 어쨌든 부당함 이런 것까지도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빨리 150억 사야 됩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좀 더 지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언론의 지금 보도 태도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언론이 이 5분의 이런 사건이 이제 그 사장을 딱 바꾼다고 하니까 딱 타이틀로 뽑은 것이 형제간 분쟁 시작되나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보도를 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사람 반발했던 사장 정도는 한번 인터뷰라도 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반발하고 있으니까 예. 왜 반발을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회장 당신은 여기 권한이 없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당신 거 아니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게 지금 차명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강경호 씨만 진짜 이상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아 생각 안 하니까 반발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이 인터뷰만 하면 사실상 웬만한 건 다 밝혀지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형제 간의 분쟁권 시작되나 이런 쪽으로만 이 언론이 보도 태도를 가는데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고 재판에도 이 정치적 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을 상당히 중요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그냥 여과 없이 나가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앞으로 이런 보도를 할 때는 적어도 핵심적인 내용의 사람들하고는 적어도 뭐 인터뷰 정도는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좀 실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아니 저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기자분들이. 근데 저도 생각하는 걸 그분들이 생각 못했다는 걸 이게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프로레슬링 할 때 아니, 들어보세요. 레프리도 같이 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프리도 알아 짜고 하는 게. 그 기자분들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대다수 언론이 비슷해요. 지금 거의 나온 90% 이상 언론이 다 형제간 분쟁으로 씁니다 지금. 야, 어떻게 그러지? 근데 레프리가 안다니까 같은 편이야. 그런가? 같은 편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싸우는 척하면 막 말리는 척하고 다 대본대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지금 여기 이게 보면은 의심이 가는 구석이요. 형제간의 분쟁이라도 소송하고 아주 거의 남같이 싸우거든요. 여긴 되게 구테타가 평화롭게 피해자 없이 프로레슬링 또 하는데 그 재판 비용도 아껴가며. 그렇죠. 야, 이게 역시 굉장히- 돈의 강아지군요. 예, 이거 너무 아름다운 구테타가 일어나는 그런 프로레슬링 상황이라. 막 뻑뻑 치고 받았는데 코피 한 줄도 안 나고 그렇지. 머리빨 한 분도 안 붓고 예.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만 요란하고. 소리만 요란하고. 예. 이제
그 아마 프로레슬링 사례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 같아요.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다스는 오늘 축제 분위기겠어요. 아름다운 구테타라. 네. 그리고 노조도 조용하잖아요. 노조가 이 정도면은 거기도 뭔가 입장을 냈겠죠.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얘기는 뭔가 수사한 거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 다스 그 노조에서 또 이번 저희 방송 다운 받아서 탄핵 게시판에 좀 올리셨으면 제가 금속노조에 좀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스도 금속 노조인가요? 네. 시트를 금속으로 안 만들어도 금속 노조네요. 시트 저기 받침된 철로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프레임은 다 철이죠. 그런가요? 예. 보석이와 FE.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터일 수도 있고 오늘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일확천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다. 로또 번호요? 어느 한 순간에 대박 여섯 개 보고 어떤 거요? 어느 한 순간에 대박난 사람들 이름들 새로운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일확천금. 일확천금 됐어. 이대로 떠나는 거야. 한 번에 팍팍 땡긴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나도 국적 한 7개 사야지. 국적 7개. 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 그다음에 뭐 덴마크.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돈 많은 분들 중에서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외국 국적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으면 무조건 외국 국적을 사는구나, 갖고 있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배웠어요. 월드컵 8강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형 국적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월드컵 때 어느 나라 응원하려고 그래? 고민되네 진짜. 다 못 나가는 데 나라만 찍지 않으셨어요 지금? 다 떨어진 나라만 한 거죠. 국적을 가봉 그다음에 저기 뭐 이왕이면 월드컵 저기 한 4강 안에는 들어갈 만한 나라를 해. 끝까지 응원하게. 근데 이거 남미 쪽은 위험한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쪽은. 브라질 하나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응원은 잉글랜드 하나 갖고 있어야 응원하지. 근데 비행기 타고 너무 오래 36시간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뭐 일확천금인데 뭐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뭐 개인 비행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일확천금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상당히 좀 기분은 좋아지는 그런 소리죠. 네. 실제로 일확천금이 있었어요. 일확천금을 하늘에서 그냥 돈벼락을 맞은 분이 이야기인데 전 누군지 아는데. 알고 있어요? 몇 년이 났었잖아요. 그 경찰관 하시다가 360억인가 로또 돼가지고 그만두고 타워팰리스 막 입주하셨다고. 그분 아니에요? 이제 그분하고는 아니고요. 360억? 네. 360억이 아니라 단위가 다르죠. 오조. 에? 5조요? 5조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박정희 시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박정희 시대 때 이제 그 강남 개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강남 개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강남 일대는 지금 그 제3한강교 건너편 쪽 일대가 길이로 한 5km, 그 넓이로 한 10몇 킬로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벌판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쪽 일대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남 개발 지금 현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그 길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정부 기관이 이제 상공부라고 요즘 산업통상부라고 하는 그 상공부가 있었는데 그 상공부에서 무역 해관을 짓습니다. 지금 현재 코엑스라고 알려진 곳이죠. 삼성동 사거리 코엑스. 그렇죠. 그 코엑스 주변이 이제 그 무역 해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퇴임 후와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한 강남 개발에서의 자금 마련을 시작하는데 퇴임할 생각을 하긴 했나 보네. 나이가 들면 언젠간 퇴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땅들을 그 박정희의 그 자금 관리인들 소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 이름으로 사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대부분은 어쨌든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실세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이름은 다 알려진 거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내무부 장관만 2번 하고 교통부 장관, 복지부 장관까지 뭐 또 장관 3관왕이네. 5관왕 장관을 했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퇴임 후에 아마 자금 관리인으로서 네.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땅을 살 때 그 당시 이제 서울시가 그걸 끄었을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 당시 서울시장 이름은 김현욱 씨였고 네. 그 김현욱 씨가 서울시장 할 때 이제 강남 개발 금을 그으면서 네. 그 금 주변에 이제 요지를 이제 미리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네. 뭐 일종의 알박기 네. 형식도 되고 작업을 했던 사람이 남겨놓은 책이 있는데 그 시대의 그 책들에서 지금 언급되기도 하고 실제 현재 살아 있는 분이 네. 그 가정에서 이름을 빌려줬다가 이름을 땅 사게끔. 땅 살려고 하는데 이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실세의 기사였는데 이름 빌려드릴 수 있는데라도 기사 흑기사도 아닌 뭐 운전기사요? 운전기사였죠. 네. 운전기사였던 분의 이름이 거기에 이제 차명인 것인데 가명처럼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79년도에 박정희가 죽으면서 네. 그 전두환 군부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네. 또 그 동안에는 자기들이 부정축제 재산으로 빼앗길까 싶어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네. 사실은 이거 하면 뺏기니까 전두환 예, 때. 그럼 그때 우리가 92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처음으로 문민정부라고 하고 네.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70년도에서 이루어져서 92년도니까 20년이 넘어버렸죠. 네. 그럼 민법상으로 2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뒤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48년 가까이를 지금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한 지금 5조에 가까운 거. 지금 아니 시가로. 우선은 그 강남 그 코엑스 그 일대면은 뭐 최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삼성역 부근, 선능역 부근, 그다음에 코엑스 와. 주변 땅들을 영동대로 쪽으로 거기에 이제 산재해 있는데 제가 그 땅을 쭉 돌아다 보고 참 야, 이런 땅들이 아직도 이렇게 그냥 숨어 있구나. 다만 이제 이게 아쉬운 것은 시효가 다 지나가지고 특별법이 없이는 지금 그 어떻게 사졌는지 그 과정들은 다 지금 밝힐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도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제가 현장을 가서 다 답사까지 해봤는데 이거를 정말 찾으면 우리 국민들 재산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국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데 이게 법이 지금 현재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그 큰 땅 많은 땅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은 주군을 잘 만나서 운전기사 하다가 지금 일확천금을 정말 운전기사하다가 자기가 여러 명 운전기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눈 딱 감아드릴 테니까 1,000억만 주세요. 더 이상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1,000억만 주세요. 그분이 주택이 지금 한 400평의 지금 주택을 400평이요. 강남 그 요지 땅에 야. 그것만 해도 엄청나죠.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국민 청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청와대. MB 아무것도 아닌데요. MB는 그보다 더 많을 많나요? 걸로 추정하죠. 아, 저는. 그래도 말. 아. 그러니까 1번은 MB 재산 환수 국민 전원원, 2번은 박정희 수문 재산 강남 땅 그거 현시가 다 뺏겨도 5조. 평생 편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의 비서를 하건 누구의 그 운전 기사를 하건 잘 만나야겠네. 그 마카오에 가면 카지노 호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마카오 대부 이제 스탠리오라고 이제 그 늙은 이제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드신 회장님의 운전 기사가 평일 날 쉴 때 자기 차 페라리 갖고 드라이브 한대요. 스탠리오의 운전 기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사람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또 피해를 많이 본 운전기사도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대림 뭐 갑질에- 종근당 뭐 이런 예. 그 상당히 문제가 됐던 운전기사인데 이분은 이제 반대로 하늘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름만 빌려줬다가 지금 엄청난 근데 벼락부자가 된 근데 거죠. 왜 우리는 그 대기업 뭐 이번에 한 두세 군데가 좀 문제 됐잖아요. 최근 1, 2년 사이에. 근데 좀 막말해도 좀 너무 심하게 자기 목숨 걸고 어쨌든 운전을 한다는 거는 자기 목숨도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말을 할 정도면 저는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대기업 노조위원장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네. 예, 요번에 그 나온 뭐 대한항공 뭐 등등등 보면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예, 그게 안 걸려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회장님이 아니더라도요, 그 회장님 측근이나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그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 그 현대증권 매각서를 유포했다는 그 이유하고 그 황두현 씨를 제가 쓰레기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 너무 그런 것도 제가 감정 조절 못한 거에 대해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해도 안 되나요? 뭐 아이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근데 그냥 쓰레기. 그런데 여기서 그 얼마나 당시에 돈이 재원인데 미국의 그 무슨 대학교였죠? 위스콘신 메디슨 네, 위스콘신 메디슨. 아 저는 네. 쓰레기 말한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밖에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냐고. 나오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또 제보를 받고 회사 측에 이의 제기라는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 당시에 저희 회사의 인사부장이 총무부장 시절에 불과 한 1년 전에 하청업체 직원이 인테리어 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좀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했나 봐요. 네. 맞이 아니, 얼마. 만나봐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랬더니 밥 공기, 밥사발이죠. 네. 그걸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한 10여 원을 꼬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제보가 와서 제가 그 집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회사는 그거는 징계 안 해요. 예? 회장님 측근들이나 라인의 측근들은 그런 거 징계 안 해요. 그리고 현대그룹 현정훈 회장은 되게 본인은 되게 그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품이 있어 보인다. 외면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하청업체 직원들이 밥사발로다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깨졌는데도 그거 제기하는 노조위원장은 조금 뭐 그런 뭐 현대증권 매각서 결국은 팔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했다고 자르고 그 양반은 지금 승승장구해서 KB증권에서 지금 상무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재수께 걸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만 따라 그렇게 운 좋게 또 운전기사 하시는 분은 또 일확천금을 누리시고 그러니까요. 세상은 다 뭐 운치 기사입니다. 그거 아니,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도 명의 좀 빌려주고 그러시지. 그거 아니 뭐 솔직히 나 지금 공개하는데 나 진짜 양심 고백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친구가 누군가 너 좀 요즘 힘들지. 그래서 비슷한 사례예요. 이 회장님이고 돈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혹시 명의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 제의가 왔었어요 저한테. 근데 주니까 대포 통장 만들더라. 불법 카지노 회장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지. 땅을 내 명의로 땅을 해줄 줄 알았더니 대포 통장 걸렸잖아 나한테. 쓰레기 같은. 왜 형이 쓰레기처럼 보이지? 어려워서. 형 해먹을래도 크게 제대로 해먹어야 돼. 대포 통장 30만 원 받고 만들어줄 뻔했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남한테 이름 빌려주고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예가 별로 없죠. 이렇게 왜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사실은 70년도에 등기를 보니까 70년도에 넘겼던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만한 돈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넘어간 과정도 특이하고 이상하고 그 뒤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전두환 그 12.12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군부가 잡으니까 또 그 전에 부정축제했던 사람들 이제 전부 다 뭐 한수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 그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분은 자기가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또 십몇 년을 흐른 거죠. 그럼 그 동안은 그 기사분은 주인 행사를 많이 못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냥 그 전에는 전혀 엎드려 있었죠. 그냥 아무 자기 거 아닌 것처럼 있다가 90년대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도 다 이제 민법상에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고. 행복할까? 그 시간이 딱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다 우리 국고로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 재산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재산을 찾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법이 지금 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또 이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특별 이런 케이스는 정말 그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불법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올라가서 불법 재산 환수 일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잘못된 권력과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긴 재산들은 모두 국고에 환수를 해서 저희 같이 불쌍한 치과의사들 세무조사 나오는 일 없도록 환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청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금융실명제 한다고 막 했을 때 그때 저도 들은 사건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이 사람이 재산을 막 추적했는데 세금 때문에 자기 형 이름으로 해놓고 누구 이름으로 해놓고 명의를 막 다른 사람으로 차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한테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다고 알려주면 막 이제 제대로 열심히 안 살고 좀 그럴 것 같아서 꼭 갖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자식은 뒤늦게 알게 되고 이 차명으로 있던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뭐 뛰러 갔는데 재산세가 날라오고 그래서 뒤늦게 알아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실명제. 그래서 이 있는 사람들은 차명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금융실명제 굉장히 많이 반대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소식은 지금 오늘 다스 편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영 씨가 몰래 지금 이걸 듣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듣다가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네. 코치해 줄 텐데. 네. 이동영 씨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조금 이렇게 버티면은 이동영 씨한테는 정말 뭐 희망 같은 이런 그 소식이네요. 그죠? 네. 지금 이런 사례들을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못했던 분도 계실 테고 그런 분들은 우리 플란다스계에 오시면 이런 분들이 제보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제보들을 또 해주시면 우리가 또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제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동영 씨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뭐 찾아야 되고 이거 이제 안 걸리게 해야 되고 재판을 미뤄야 되고 여러 가지 세무 관련 때문에 골치 아플 텐데 이동영 씨 마포 오셔가지고 안 총장님하고 상의하세요. 네. 세무 관련은 또 안 총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청장님이 세무를 맡아주시고요. 네. 제가 그거 주총 투쟁을 제가 맡아. 아, 그렇죠. 네. 그거 떼서 주면 이제 네. 싸게 모시죠. 이동영 씨 오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합시다. 아 여기서 이제 저 일확천금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근로의욕 상실되고 갑자기 또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아버지가 명의 안 빌려드린 건 뭐 제재는 아니니까 우리 또 열심히 현실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예. 붓고 오를 한솔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오늘 9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다시 또 재벌가로 이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또 이동영 씨에게 힘을 이동영 씨에게 힘을 마포로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는 힘을. 힘을. 네, 이동영 씨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이동영 화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화이팅!